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김남국은 그 자격을 바탕으로 방송에 진출을 했고, 종합편성 채널은 정치를 알 리 없는 정치 지망생일 뿐인 김남국 변호사를 다수의 방송에 기용하면서 정치판의 그 터전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안산 단원에서 의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강성초선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 김남국이 최악의 국회 의원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14일 쇄신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탈당계를 낸 것입니다. 이제 그는 민주당과 상관이 없는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틀 전 오전에 김남국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에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을 잠시 떠난다. 위장 탈당을 하는 겁니까? 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민주당은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온갖 파렴치 범죄로 기소당하고 수사받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재명과 그를 지지한다는 강성 팬덤 개딸로 인해서 민주당은 이제 민주화는 거리가 먼 정당이 되었다. 제 말이 틀린 구석이 있습니까? 그 민주당은 그 다음에도 송영길이 돈 봉투 사건으로 악취 나는 검은단에 오염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 그동안 철험했던 강경그룹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제 민주당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사 좌파들의 정략인 편가르기로 인해서 둘로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국민에겐 민주당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김남국의 말대로라면 코인 게이트는 한동훈이 만든 또 하나의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인지 김남국은 탈당을 하면서도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것이 정치 공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는 조선일보가 5월 5일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이런 코인게이트 특종을 터뜨리자 결연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그 이튿날 5월 6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 정말 이 말만은 바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장의 단두대는 언제나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검은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얹어간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 김남국은 김어김이 한동훈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솔직히 김남국은 그때 이미 죽을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남국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 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거꾸로 아닌가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국회에서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아마 김남국은 죽구멍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 뒤에 그는 천연덕스럽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그런데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됐습니다. 우선 재산이 10여
원에 불과하다던 김남국에게 그 많은 코인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입니다. 에어드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나눠주는 공짜 코인 에어드롭은 사실상 로비용으로 업체들이 뿌리는 공짜 점심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공짜 점심의 의미를 말씀드리죠. 그는 그 에어드롭을 듣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서 에어드롭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참,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김남국은 당신이 그 말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까? 모든 정황이 김남국에게 나쁘게 돌아가자 김남국은 이틀 전 오후 예정된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당 내부의 압박을 의식해서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도망을 간 겁니다. 언론은 김남국의 그런 탈당을 방탄용 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남국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미 코인왕으로 불립니다. 코인왕 김남국. 전문가들도 하기 어렵다는 코인놀이를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고관대작에 속하는 국회의원이고 그가 지금까지 빈곤 포르노의 일환으로 가람 마케팅을 해온 두 얼굴이 사나이였다는데 그를 코인왕으로 부르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엄청난 부자거나 사기꾼이었다는데 대중은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진짜 얼굴은 사간 코인왕이라는 것입니다. 매경 사내 칼럼에서 젊은 기자 심윤희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코인왕 김남국의 파렴치한 탈당.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남 민심에 대한 코인왕의 선택은 탈당이었다. 잠시 떠나 있다가 조용해지면 돌아오겠다는 것인가? 당에만 미안하고 국민에게는 미안하지 않다는 것인가? 김남국은 당을 걱정해서라고 했지만 징계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도주 탈당, 회피 탈당에 가깝다. 그의 탈당으로 민주당이 진행하던 자체 윤리감찰과 진상조사가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심윤희 기자의 이 칼럼의 지적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꼬리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2030 청년층이 김남국 같은 정치인의 이율배반에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일단 꼬리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김남국은 자신에 대한 의문보호를 모두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몰아세웁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다. 처음엔 한동훈을 물고 들어가다가 이제는 그저 탄압받는 야당 정치인으로 행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의혹은 이제 확산 일로입니다. 게임 학교에서부터 코인 전문가들까지 모두 나서서 김남국의 맨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심윤희 기자의 글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최대 60억이라던 규모는 100억대를 넘었었고 위믹스뿐 아니라 마블엑스, 잼허브 등 신생 잡코인 투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수시로 코인을 거래한 정황과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도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확인했다. 게임업체 입법 로비설이 제기됐다. 그렇습니다. 심 기자의 지적이 아니라도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이 입법 로비설, 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회의원인지 코인에 중독된 전문 투자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문제는 이 방송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은 돈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몇십억씩 투자한 자금의 출처와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은 돈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김남국은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던 가난한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코인 거래로 거부가 되었는데 자신은 참으로 깨끗하다고 외치고 있으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왜 유독 김남국에게만 그런 기회를 준 것일까요? 저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이 15억이라는 자가 6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불투명한 잡코인에 몰빵할 수 있는가? 정확히는 나중에 60억이 아니라 88억을 몰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김남국 코인 지갑 4개 중에 하나만 봤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재밌습니다. 김남국이 탈당하자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은 사과를 안던 이재명이 어총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절을 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글쎄요, 이 말은 김남국을 두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두고 한 말일까요? 누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재명은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실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그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했으니 자신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석 대비는 강민구의 논평이 이렇습니다. 송영길, 윤관석, 이승만에 이어서 김남국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가 되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치트키는 게임을 이기기 위한 속임수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정책위 의장 박대출도 페이스북에서 방탄용 탈당임을 지적했습니다.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증인들을 2번 울린다. 윗선에 한 번 울고 모렴치에 2번 운다. 당대표 김기현은 설화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2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치 징계를 내린 것을 거론하면서 그걸 업참마속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이 업참마속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장예찬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분류를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문으로 내부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할지 모르는데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다. 유도 전 의원으로서 손혜우만 이 김남국을 옹호를 했더군요. 자신이 만드는 정당에서 지역구든 비례든 국회의원으로 다시 만들겠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남국이 60억 코인 보도가 나오자 김남국은 나름대로 해명을 했죠. 그렇게 본인 해명으로 거래 날짜와 시점이나 정보가 노출이 되자 자연스럽게 김남국의 코인 지갑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특유의 기술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려 4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지갑 중에 하나를 살피니 코인 운용 금액은 신문에 난 60억을 넘어 무려 80억에서 90억에 이르렀습니다. 김남국은 주로 새벽과 한밤중에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김남국이 한번 거래에 자기 전 재산과 거의 맞먹는 몇억, 몇십억씩 오가는 거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그가 법사위 전체 회의 등 상임위 회의 중으로 밝혀진 것만 3번입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자가 탈당한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남국은 이미 국민을 못 오겠고 국회를 못 오겠으며 헌법을 못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못 오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목을 내놓아야 할 판입니다. 그가 이름도 없는 클레이페이 코인이라는 문자 그대로 잡코인에 작년 2월 15일 법사위 상임위 중에 무려 30억 원을 몰빵했습니다. 이 코인은 설계된 날짜가 작년 1월 17일, 출시된 날이 1월 23일인 신생 코인으로 코인 마켓에 검색조차 안 되는 무명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코인은 총 600만 개가 유통이 되는데 그 중에 10%가
바로 김남국이 한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자코인의 전 재산일지 모를 돈을 몰빵한 걸까요? 나는 이 앞방송에서 돈 세탁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은 위믹스 50만 개 이상 코인을 인출한 뒤에 모두 클레이페이 코인 예금 상품이 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클레이 코인에 힘입어 비슷한 이름으로 한 번 더 투자자들을 뺏겨 먹으려는 작전 코인이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문제된 테라 코인과 똑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완전히 망함으로써 뒷구멍으로 돈을 세탁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업자와 짜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코인으로 만든 돈을 세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남국은 단 하루 만에 클레이페이 코인 59만 개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이 코인의 하루 거래량이 평균 50만 개였다는 것을 볼 때 사실상 하루 거래량을 전부 삭스리한 겁니다. 김남국 아니고는 그 코인을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투자한 이후에 1,000원 수준이었던 클레이페이 코인은 3,000원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말하자면 좋게 보아도 김남국은 가상화폐 시세 조작을 한 셈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은 한국 게임학회장이자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인 위정인이 제기했습니다. 위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게임 메타버스 특보 단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양당 후보 진영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P2E, Play to Earn, 이 게임의 합법화였습니다. P2E는 흔히 돈 버는 게임이라고 불리며 그 합법화는 위메이드 같은 P2E 업체의 수군 사업이었습니다. 게임 유저는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데 P2E 업체는 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위믹스 같은 코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는 유통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딱 막아놓았습니다. 12년 전 바다 이야기로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된 경험이 있기에 게임법 32조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설된 게임법 32조의 환전 금지 조항은 P2E 업체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위정현은 게임학회도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P2E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선 캠페인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보단에서 P2E는 위험한 폭탄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P2E 게임 허용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P2E 반대는 쇄국 정책이다.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다 이야기 같은 국가적인 도박 기구를 마련해 줘야만 했습니까? 그걸 반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요. 유정현 교수는 부랴부랴 특보단 정책 토론회를 열고 P2E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김남국이 대선 자금 NFT 모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P2E를 NFT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의 단어를 쓰면서 마치 첨단 기술 기반 게임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던 P2E 업체의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위정현 교수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에 대한 의문이 5월 5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풀렸다고 했습니다. 김남국이 보유한 위믹스의 존재, 그것이 대선 내내 위 교수를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 업체들의 로비에 김남국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넘어가 있었다. 이 주장입니다.
위정현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떠돌던 B2B 업체의 국회 로비설, 이익 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받는 순간이었다. 위 교수는 이익 공동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증식하는데 김남국처럼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미친 듯이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라. 200원짜리 위믹스가 3만 원이 되고, 아니 10만 원이 된다면 500배의 수익이 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이 생긴다. 만일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 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며 위정현 교수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위믹스를 받았건 샀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 학회가 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이유다. 그렇습니다. 위믹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정현 교수가 이런 글을 쓰자 침묵하던 위메이드는 게임학회 성명 다음 날인 11일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위메이드는 오히려 게임학회가 자사의 후원을 요구한 것을 상세히 밝히는 등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회 2020년부터 각종 학술 발표 대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2,800만 원을 후원했고, 며칠 전인 8일에도 중개학술 발표대회 명목으로 500만 원 후원을 요청받았다. 게임학회가 불순한 의도로 의혹을 제기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남국이 한때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127만 개나 되는 127만여 개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남국은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위믹스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아주 확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이 위믹스를 취득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27만 개나 되는 위믹스를 김남국이 과연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걸까요? 어떻든 김남국은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논란은 뻔한 결말로 나아갑니다. 위 교수 말처럼 여야를 갈 것 없이 비트코인, 잡코인 할 것 없이 의원 모두 전수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가? 설령 코인을 합법적으로 자기 돈으로 샀다고 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김남국은 왜 당시 위믹스와 클리페이 등 이른바 잡코인에만 투자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언론에 나온 정치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동안 왜 김남국이 굳이 위믹스라는 잡코인에 투자했는가를 두고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NFT 기반 대선 펀드를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확한 해명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거 검찰 수사 아니고는요, 진실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김남국은 대선을 앞두고 B2B 코인을 적극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당시 김남국은 선대위에서 이재명이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을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이재명이 21년 12월 20일 한 게임 유튜브에 출연해서 B2B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문제 쇄국 정책 발언을 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입니다. 김남국은 논란이 커지자 5월 7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고 위믹스가 관련 성장주를 손꼽혔었다. 하필이면 자신이 127만 개나 가지고 있는 위믹스가 관련 성장주였습니까? 자,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요즘 대명천지의 거짓말이 너무 횡행합니다. 뻔한 뇌물을 받아먹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없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지 못한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믿는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인의 거짓말은 상상력이 부족해서 나온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그렇게 표현했죠. 상상력이 부족한 거짓말이다. 상상력이 부족해야만 정신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상상력이 필요한 직업인데 말입니다. 특히 이번 코인게이트의 주인공 김남국이 하는 말들은 어찌 그다지도 상상력이 부족한 것인지 눈물 깊기까지 합니다. 나는 그가 법정이 아닌 의사당에서 코인 매매를 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은 모독을 처벌하고 때로 거짓말도 처벌하지만 의사당은 놀랍게도 둘 다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뒤가 구린 것을 먼저 보겠다는 것이죠. 빈곤 마케팅을 하던 김남국은 어디서 생긴 종자 돈으로 우선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샀으며 그 주식을 판돈 10억으로 과연 리믹스를 산 것이 정말인가요? 둘째, 그렇다면 한때 88억이나 되는 것으로 보이던 코인은 어떻게 가지게 된 것입니까? 셋째, 김남국은 게임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비스미라는 거래소와도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그 조폭과 연관된다는 비스미라는 거래소 말입니다. P2E 관련 활동은 순수하게 게임업계의 진흥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말은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짜 점심의 함의는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이 이 말을 퍼뜨린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언뜻 공짜로 보여도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짜로 포장한 뒤에는 숨어있는 미끼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짜 점심은 첫 번째와 아주 비슷하지만 문자 그대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공짜로 보이는 것에는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뇌물이 흘러넘치는 사회, 학연 지연으로 로비가 흘러넘치는 사회, 무엇보다도 정관 여부라는 인맥사회는 선민의식과 함께 자신도 대를 이어 언젠가는 그 정관이 대가를 누린다는 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정관 여부는 그 어떤 뇌물보다 더 악질적이며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점심의 의미는 바로 뇌물이거나 로비라는 뜻입니다. 김남국이든 누구든 게임에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게임업체로부터 코인을 받았다면, 에어드랍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어쩌면 그는 아버님 죄의식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머릿속에는 자신을 뽑힌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에게는 에어드롭으로 떨어지는 코인이 마치 지하철역 입구에 놓여있는 무가지 신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 지하철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스포츠 신문을 크게 위협했던 무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집어가야만 광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로 유명한 3M이라는 기업이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3M은 윤리 경영을 철저히 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회사의 기업 윤리 규정집에는 선물, 정려라는 항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연간 $50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은 제공할 수 없다. 대신에 커피와 도넛은 제외된다.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넘는 선물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뇌물이라는 겁니다. 위믹스가 커피나 도넛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P2E 게임은 경품 지급을 일절 금지하는 게임 산업법 조항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메이드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만들어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국내 IP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과거 몇몇 게임사들이 P2E 합법화를 노리고 자체 발행한 코인을 뿌리며 로비를 한다는 풍문이 업계에서 파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다지가 있는데 어찌 그런 꾀를 내지 않겠습니까? 게임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위믹스가 국산 P2E 코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작년 말 유통량 공시 문제로 상장 폐지된 적도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솔직히 상황이 이런데 누가 자신이 범죄, 그것도 몇십 년 징역을 갈지 모르는 뇌물죄 중범죄를 자백하겠습니까? 제 발로 단두대에 오른 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책이었습니다.